안녕하세요. 호빗의 진짜 쉬운 미술 이야기의 호빗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포스터의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저는 이 글씨체, 그러니까 폰트에서 많은 차이가 느껴지네요. 이 글씨체는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보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같은 글씨체라도 상황에 따라서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세련돼 보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글씨체들이 책, 방송, 유튜브 등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지요. 또 이렇게 예쁘게 쓰는 캘리그라피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이 캘리그라피의 조상님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예의 서체입니다. 사실 학교나 회사에서 교장 선생님 혹은 사장님 자리에 가면 꼭 있는 게 이런 서예 작품들이지요. 저는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사실 뭐가 잘 쓴 건지도 잘 모르겠고 또 서체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못 느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서체를 접하는 횟수가 비교적 적기도 하고 직접 쓸 일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즘 쓰는 한글 글씨체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글씨체, 그러니까 폰트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고 있진 않더라도 이렇게 글씨를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죠. 또 자주 보는 이런 한글 글씨체는 한눈에 봐도 언뜻 잘 썼는지 또 못 썼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자주 보고 쓰고 또 눈에 익었기 때문이에요. 서예의 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보고 쓰다 보면 서체의 구분도 가고 어떤 글이 더 잘 썼는지 느낌이 오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서예 서체의 기본이 되는 5가지 한자 서체와 2가지 한글 서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자의 기본적인 서체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으니까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신다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서는 중국의 진나라 때 정비가 되어서 널리 쓰이게 된 서체입니다. 주로 도장에서 자주 보이는 서체이지요. 각이 지지 않고 둥글둥글한 선, 그리고 획의 굵기가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이 전서의 특징이지요. 또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을 보입니다. 예서는 전서에 비해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변한 서체입니다. 전서체의 일정한 굵기로 글을 쓰는 것이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예서는 위아래로 길쭉한 전서와 다르게 양옆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파책이라고 하는 멋들어진 필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해서는 우리 눈에 가장 낯익은 서체이죠. 정자체라고 하기도 하지요. 예서가 이렇게 옆으로 쭉 뻗은 느낌이라면 해서는 이렇게 조금 대각선의 느낌이 납니다. 과한 파책이나 흘려쓰기 없이 명확해 보이는 서체이지요. 컴퓨터나 책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서체가 바로 이 해서체입니다. 행서와 초서는 필기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행서는 이렇게 적당히 흘려쓴 것, 또 초서는 이렇게 빠르고 간단하게 흘려쓴 서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네요. 초서체는 때때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흘려쓰기도 하죠. 행서는 이렇게 빠르게 쓴 초서체와 정자로 쓴 해서체의 중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물론 빠르게 흘려쓴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쓰려고 나온 행서와 초서지만 이런 매력에 예술성이 돋보이기도 하죠. 중국 최고의 서예가로 불리는 왕희지가 바로 이 행초서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왕희지와 고개지, 이 대단한 WG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좀 더 많지만 나중에 올릴 중국 미술사 시간으로 잠시 미뤄두기로 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자의 5가지 서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조금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나요? 잠깐 한자만 보고 넘어가긴 뭔가 아쉽지 않나요? 이어서 한글의 서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한글의 서체를 나누는 기준이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요. 일단 저는 교과서를 좋아하니까 교과서에 나온 대로 궁체와 판본체 2가지로 나눠볼게요. 판본체는 훈민정음 반포와 함께 나온 서체로 반포체라고도 합니다. 묵직하고 글자형이 대체적으로 사각형으로 보입니다. 전서체처럼 획의 굵기가 일정한 것이 특징이지요. 궁체는 조선시대 궁녀들이 자주 사용하기 시작해서 발달한 서체라고 하는데요. 흘림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삐져나온 노봉이 보이기도 하고요. 묵직한 판본체에 비해서
날렵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판본체에 비해서는 실제로 쓰기가 편해 보이네요. 자, 어떠세요? 오늘은 서예의 서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저는 글씨를 잘 못 쓰지만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고 글이 가진 멋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또 서예 작품을 보면서 어떤 서체인지 맞춰보는 것도 재미있죠.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